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권입니다. 앞에 권을 이야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관심 가는 부분에 간지를 붙여놨고요. 이 간지를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생각들만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은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간지를 왜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권은 박정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간지를 볼게요. 첫 번째 간지는 서울 컨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컨츄리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다녔던 컨츄리 클럽인데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어린이 대공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박정희의 말 한마디 때문이고요. 왜 그랬냐면 박정희가 워커힐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이 서울 컨츄리 앞을 지났다고 해요. 어린이 대공원 앞을 지금의. 근데 박정희 본인이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또 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 치는 게 그 박정희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일하지 않고 노는 걸로 뭐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거 치워버려라 해서 치워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에 되게 많죠. 어떤 개인의 기호나 선택 때문에 서울이 변화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간지는 제3 한강교에 관한 겁니다. 이것의 지금 이름은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었고 또 굉장히 넓은 다리죠. 근데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고 기획된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평양 대동강에 25m짜리 너비 25m짜리 다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 북한보다는 넓게 해야지 해갖고 넓게 만든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시작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된 사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 앞을 바라보고 만든 다리가 아니다. 이때 개발이나 기획이 다 이렇죠. 어쩔 수 없는 건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좀 너무 막 나간다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가 박정희의 독단적인 발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에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서울시장이 일반인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군부 출신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출신 같은 경우는 도로 내는데 되게 열렬이었어요. 근데 이 손정목은 그 이후로 이게 그 가장 오래 남는 업적이고 눈에 보이는 업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책 어딘가에서는 이제 군부 출신들이 집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에 더 익숙해서 이제 본인들이 차가 밀리거나 이러면 그런 것에 더 예민해서 도를 더 내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바꿔 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차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토지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저는 당연히 땅을 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 안 사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일대 뭐 강남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일대를 이제 토지구획 사업을 벌여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벌여서 이제 땅을 얻어냈다고 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땅을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뭐 강남구면 강남구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여기 있는 지주들을 한테 이제 땅을 다 얻어내고 여기에 길도 만들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각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뭐 내가 1000평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길로 100평이 나갔으면 이제 100평은 그냥 그 퍼센트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500평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고 1000평을 이제 구획 정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100평을 도로로 냈으면 이제 이 두 지주는 그 450평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100평은 도로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길이 나고 이제 토지가 정리가 되면 지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율을 따져서 나눠주곤 했는데요. 이제 좀 더 발전하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구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더 복잡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 강남에 있는 고속도로 부지는 나라가 꽁으로 얻은 거다라는 게 기억에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되게 싸게 땅을 얻어냅니다. 박정희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뭐 이메아 50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담배 한 갑에 40원일 때 이메아를 50원에 산 겁니다.
좀 너무했다 싶죠. 그런데 이렇게 안 했으면 또 못 졌겠죠. 그리고 다음 간지는 땅 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남 개발할 때 그때도 땅 사모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몇몇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해서요. 그냥 그때도 그랬구나. 뭐 세상 바뀌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얘기는 윤진우는 이제 이 손정목의 후배 직원인데요. 이 사람이 박정희 때 강남 땅 투기 이제 강남이 개발될 때 그 공화당의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정치 자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진우는 정당한 대가,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높은 자리를 얻는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팽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손정목이 이 책을 쓸 때 이제 본인이 거래했던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손정목이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써놓습니다. 이게 이제 윤진우가 어떻게 땅을 샀는지 뭐 이런 간단한 예시인데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어디가 이제 윤진우한테 물은 거죠.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땅 사라고 해서 이제 제일은행에 찾아가봐 하니 누구를 찾아가 하면 돈을 줄 거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막 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국대에 다니기 때문에 이 간지를 붙여놓은 건데요. 동국대 학생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삼성동 일대가 조계종 땅이었는데 그때 강남 개발할 때 왜 땅을 싸게 팔았냐. 근데 보니까 일단 땅을 팔 때는 강남 개발이 되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강남 개발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더 받은 걸 보면 그냥 순전히 판 것 같습니다. 따로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가지고 그거를 학교 건물로 확보를 한 거죠. 그 돈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뭐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도 뭐 지금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뭐 복도방 집단이 생기고 중간에 껴서 프리미엄 붙여 먹고 뭐 이런 얘기가 68년에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오래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투기를 한 겁니다. 말죽거리에 가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이런 얘기. 이때는 지하철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땅에 대한 욕망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집값 올랐다 뭐 이러는데 이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왜 이 강남 쪽에 술집이 많냐? 그 이유가 그 강북에 있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뭐 캐바레나 술집들을. 그래서 강남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에 접객업소가 이제 입지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잠실 계획 그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가끔은 이런 일 있긴 합니다. 그 착공계를 내기 전에 공사해서 벌금 먹고 이런 경우 있긴 해요. 근데 이때는 이 엄청난 땅을 개발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사전공사를 했다고 하죠.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일단 기공식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공식부터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면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그 몽촌토송이 보존된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아무도 그곳의 역사적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몽촌토송에 있는 흙 헐어다가 매립해버리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몽촌토송이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잠실은 쓰레기를 메우죠. 잠실은 쓰레기를 메워서 털을 닦습니다. 몽촌토성의 토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잠실 뉴타운 계획에 10개 항이 있어요. 추구되었던 10개 항.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이 부동산 하시던 분들은 정말 머리를 잘 굴리셨나 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 공간 조성과 도시 경관으로서의 랜드마크.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요즘도 이런 말 쓰잖아요. 뭐 개발만 하면 다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쓰면 낯간지럽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잠실 주공에는 부녀자들의 모임 같은 게 이제 이때부터 생겼다고 해요. 그 전에 뭐 이촌동 개발이나 이런 때는 커뮤니티가 없었는데 잠실 개발에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다른 곳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잠실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지니까 이제 그때는 KT가 아니라 전화공사? 이거 갑자기 이름이 한국통신이죠. 이때는 한국통신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전 이름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다 못해갖고 전화가 안 들어왔다고 해요. 요즘은 전화 안 들어가면 준공을 못하는 건물의 종류도 있죠. 이 의지의 열매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붙여놨습니다. 이거 다시 큰 걸 붙여놔야겠어요. 의지의 열매라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목동호회 새마을 어머니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재밌는 일이 하나가 이제 잠실 택시 합승 문제입니다. 그때는 잠실이 2호선이 없었으니까 이제 버스랑 택시만 있는데 택시를 많이 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합승이 부당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머니 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고를 한 거죠. 어머니 회에서 중추가 돼서. 근데 택시 회사들이 잠실행 그 손님을 안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 회에서 사과를 한 에피소드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이때나 그때나 이 생각이 정말 참 많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인데 해소가 돼서 붙여놨습니다. 왜 워커힐 호텔 근처에 보면 갈색 페인트로 칠해진 아파트 있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그 선수촌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자춘 시장 때 이야기인데 이제 구자춘 시장이랑 손정목은 의견이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뭐 손정목이 그렇다고 구자춘 시장 싫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구자춘 시장 때문에 이제 시립대의 자리를 얻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었는데 이제 구자춘은 썩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한 분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영만이라는 사람이랑 밥 먹고 있을 때 김영만이 이제 삼액 도시 구상이라는 걸 이야기했다고 해요. 도시에 이제 삼액의 중추가 있어야 된다, 부도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도심의 기능을 분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밥 먹을 때 나온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야 지금 보면 서울이 어떻게 그 삼액 도시냐 단액 도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본인의 말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써 있어요. 그리고 구자춘이 2호선 계획을 변경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냥 자기가 선 그어갖고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2호선 라인이 결정됐다고 하죠. 참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단성이 있어야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실행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진중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았을까. 뭐 복잡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진중했으면 2호선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엄청 늦게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흔히 있는 일이죠. 그 2호선 개발 계획 반대했다고 이제 위원회에서 해촉시켜버리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 구성해서 찬성 의견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때가 더 했겠죠, 지금보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생긴 다음에 이제 자동차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제 철도 승객이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나왔다는데 전 좀 아쉬운 게 이때 좀 철도에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만 해도 철도가 있었는데 이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그래서 철도를 제거해버린 경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도가 더 낫지 않습니까?
도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도가 더 공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안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은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여러 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걸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제 고속버스 회사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요. 터미널이 난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용역도 있었고 서울시내 고속버스 터미널 입지 선정을 위한 조사 연구 이런 용역도 있었고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저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버스 타러 시골 가려고 버스 타러 가면 경부선은 되게 좋았어요. 버스가 2층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가는데 지금은 1층에서만 버스를 타는데 1층 이상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올라가고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호남선 터미널은 완전 간이 터미널 같은 느낌이었어요. 임시 건물 같은.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센트럴시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연이 또 재밌습니다. 근데 그 사연이 여기에 안 나오네요. 다른 책인가 봅니다. 다른 권에서 나오나 봐요. 보죠. 다른 권에서 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질 때 땅만 사면 업자가 찾아가면 뭐 대출해주고 뭐 이랬다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국민들의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로 넘어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획도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 계획이. 일단 3권은 이렇습니다. 아까 센트럴시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혹시 간지를 안 붙여놨을 수도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땅이 어떤 젊은 재벌이 불화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이 망해요. 그런데 망할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명의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채권 정리할 때 그 땅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뭐 압류도 안 당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다시 이제 그 땅에서 일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4권이나 5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권은 여기까지입니다.